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가을, 북부지법 앞을 감싸던 먹구름. 2025년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 청사 앞은 짙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그날 내려진 판결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법원 안팎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들어서는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바로 이곳에서 한때 국민의 지팡이를 꿈꿨을지 모를 3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이름 석차와 함께 법정에 울려 퍼진 유죄라는 단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수가 되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차갑고 건조한 법률 용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의 서사다. 한 청소년의 삶을 짓밟고 공권력이라는 신성한 지위를 오물처럼 더럽힌 한 인간의 추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그 누구보다도 시민을, 특히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경찰 신분이었다. 그가 SNS라는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피해자는 그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성인 남성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의 가장 잔인한 배신. 경찰이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어린 시절, 우리는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바로 경찰이었다. 파출소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에게는 등대와도 같았고, 정의로운 경찰관은 만화 속 주인공보다 더 든든한 영웅이었다. 그러나 A씨는 그토록 신뢰받는 지위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가 성관계 도중 저지른 불법 촬영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잔혹한 폭력이었다. 육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 불법 촬영물이라는 그림자는 피해자의 삶을 평생 따라다니며 시시각각 공포와 불안을 주입한다. 그것은 마치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아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된다. 그의 범행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파장을 낳았다. 경찰이라는 제복이 가진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부여된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런데 그 도구를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는 판결문의 한 줄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법원은 이 한 문장으로 A씨의 범죄가 갖는 무게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12,000차 분량에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위화감에 대해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법원은 판결의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받았고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분명 우리 사법체계의 특징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과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합의라는 것이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의 깊이와 무게를 금전적 보상이나 단순한 의사 표시로 전부 헤아릴 수 있을까?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남겨진 사회적 과제들.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정신적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당한 폭력은 피해자의 자아와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년이 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이면에는 가해자와의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절박한 심리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으로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은,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법원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더욱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깊은 과제들을 던져준다. 첫째, 경찰 등 공권력 기관의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권 감수성 강화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문제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토론과 정신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강력한 징계와 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내부 감시 및 신고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제복 입은 범죄자는 개인의 오명에 그치지 않고 기관 전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둘째,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자신의 영상이 다시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유포 여부가 아닌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진정한 회복을 향한 긴 여정. 이 사건의 판결은 3년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3년보다 훨씬 길게 우리 사회에 남을 것이다. 이 판결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배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큰 구멍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이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가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고 그들이 심리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징역 3년 이상의 깊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3년 뒤 사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오직 그의 몫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가 변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들을 드러내고 보완하도록 촉구하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오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재조정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 판결이 던져준 뼈아픈 교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모든 아픔과 교훈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가을, 북부지법 앞을 감싸던 먹구름. 2025년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 청사 앞은 짙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